몰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10일, 11일, 12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복잡하네요 님은 질문이 2개인데 질문 2개 묶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3km 거리 음주운전 중 외제차 후미를 살짝 충격했고요. 피해자분께서는 통원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자, 1번 질문,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소주 2병을 마셔서 높게 나왔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데 경찰 조사 때 말씀을 해주시죠. 당연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번째, 현재 민사합의는 차를 처분하고 면책금 마련하여 보험사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형사합의 같은 경우에 경찰 조사 전에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고 있으나 피해자분께서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 합의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저번 주 영상에도 하나 나와 있을 텐데, 일단은 검찰 조사, 검찰이 법원에 넘기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이 기소가 끝날 때까지는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1개월이다, 일주일이다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로부터 2주일 안에는 넣는 게 좋습니다. 경찰 조사 받으러 왔는데 쭉 보니까 반성문 1장, 근절 서약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그 정도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형 자료는 나중에 구공판이 걸리거나 약식 명령이 나오면은 그때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4번, 대인대물 접수되었고 피해자분이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중으로 피해자분과 혹시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민형사합의 합쳐서 1,500만 원에 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근데 이미 민사 접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민사를 취소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취소 요청은 가능하고요. 1,500만 원에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 피해자분 마음이겠죠.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현재 카드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가 남은 할부 비용이 2천만 원이 넘게 있는데 이런 경우 양형 자료를 쓸 수 있는지네. 가능합니다. 카드 할부 남은 금액은 어떤 서류를 뽑아야 양형 자료를 쓸 수 있는지. 카드 할부면 보통 캐피탈이죠. 캐피탈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카드 할부라고 한다면 카드사겠죠? 거기에다가 물어보셔서 남은 자녀 할부 금액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이번 음주로 나갈 것 같은 예상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여 1,5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1,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신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은행권에 물어보셔야겠죠. 대출이 안 된다면 벌금, 보험료, 합의금 이 셋 중에 뭐부터 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보험료는 2년까지는 일단은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제일 나중에 내고, 합의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합의금이 보험료 아닙니까? 형사합의금을 말하는 건가요? 형사합의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 제일 먼저겠죠? 검찰 기소 이후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벌금은 검찰 기소 이후에 법원에서 판결로 나오기 때문에 벌금이 중간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자면 합의금이 제일 빠르고 벌금, 보험료 이렇게 되겠네요. 분납이 가능한 항목과 몇 개월 할부까지 가능할까요? 벌금은 일단 뭐 대상자는 안 되시는 것 같고요. 뭐 개인회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보험사와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할부로 받아주시오 했을 때 피해자가 그래 할부라도 되나 이렇게 하신다면 관계가 없겠죠. 근데 할부는 안 된다 하면은 이제 그거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벌금은 안 되고 보험료, 합의금은 개인이나 또 기업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민사적인 문제니까 될지 안 될지는 그쪽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 합의의 문제예요. 자, 그리고 2번째 질문도 하셨죠.
보험사 가입시 면책금은 일단 9월 7일 날 가입을 했고 갱신을 안 했다면은 2021년 9월 7일 날짜가 갱신 날짜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400만 원이 맞죠. 근데 왜 1,500만 원을 내라고 하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정확한 거는 보험사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원칙상으로는 10월 22일 이전이기 때문에 400만 원이 맞아요. 보험사에 잘못 알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게 있는지를 한번 보험사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자, 오래오래님, 음주운전 동승자. 새벽 5시 정도에 친구와 음주를 하고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이제 음주운전자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동승자도 방조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라는 걸 알고 탔으면은 방조죄가 성립이 돼요. 그것만으로. 그러나 이제 실무상에서는 대부분 알면서도 많이 봐줍니다. 굳이 뭐 동승자까지 처벌해봐야 경찰이 얻는 실익도 없을 뿐더러 귀찮으니까 또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경찰관님들이 재량권 안에서는 좀 많이 봐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경찰관님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관 재량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벌을 하려면은 무조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잡으려면 다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잡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해준다 이건데 동승자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라리오님, 무면허 질문입니다. 제가 무면허인데 지인이 이번 주말에 본인 차를 빌려서, 그러니까 무면허인 상담자님의 차를 지인이 빌리겠다 이 소리죠. 보험은 들어가 있으면 단속에 걸리더라도 처벌받지 않죠. 왜냐하면 차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지인은 이제 면허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상관이 없죠. 본인만 운전 안 하시면 돼요. 다라미님 궁금한 점 2월 1일 날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증은 보통 5년 취소가 되죠. 5년 뒤에 취소가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소관부처가 어디냐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구제, 운전면허 취소 구제가 되면 화물차 운송 자격증도 살아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국토교통부가 맞습니다. 물류산업과로 전화하시면 되고 뭐 전화번호까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뭐 이게 민원 전화번호니까 알려드려도 상관없어요. 044 201-4026번이네요. 아마 물류산업과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겁니다. 거기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홍홍홍님,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아시는 분. 개인회생 중이시면 당연히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분납이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갖다가 검찰청 징수기에 내시면 6개월까지 보통 해줘요. 실무상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한 번 적발됐고 노역 후에 200만 원을 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동승자 태워주다가 음주단속 적발됐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면허 취소 2년, 그다음에 벌금은 1,000에서 2천만 원 사이라고 조사가 함께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5년 안에 2번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징역형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네가 100% 안 나오는데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또 보수적으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자고요. 이거는 감옥 갈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변호사한테 얘기하셔도 이거 가지고 감옥 간다고 하면은 그 변호사님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확실하게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거 갖고는 감옥은 안 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는 나올 것 같아요. 집행유예. 네. 자, 이건 반대예요. 이거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셔야 됩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 한번, 2019년도에 집행유예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풀리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사선 변호사 선임하셨네 다행히. 예, 이거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셔야 돼요. 자, 제가 답변 드릴 때 항상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된다 할 때가 있고 무조건 해야 된다 할 때가 있고 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물론 이제 판사가 아니고 뭐 형사 전문 변호사도 아닌데 뭐 제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저도 뭐 제가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보잖아요. 저희 의뢰인들이 보통 운전면허 사건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벌금이 같이 나오고 또 형벌을 받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래야. 계속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뭐 나왔다고. 거기에서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한 변호사님들보다는 경험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제가 뭐 형벌을 뭐 감경 받거나 이런 경험이 아니고 그 주워 들은 게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음주운전 사건을 저는 면허 구제를 하는 건데 면허 구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옵션으로 무조건 나오니까
크니까 이게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이분은 지금 변호사님이 집행유예가 7월 19일 날 종료가 되는 거였는데 선고 연기 신청. 이게 좀 머리를 쓰신 거예요. 변호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 거냐면 7월 19일을 일단 넘겨야 되거든. 선고가 넘겨서 나와야 안전한 건데 선고 연기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좀 안타깝죠. 7월 9일 날 선고가 됐는데 불출석 사유서. 다행히 또 이제 선고 연기가 됐네요. 23일 날. 이렇게 되면 판사님 알거든요. 이거를 왜 연기를 했는지. 일단 그 집행유예는 넘겼어요. 이게 변호사님들이 자주 쓰는 그 기법인데 소송 기술, 소송 기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집행유예 기간이 간단하면은 무조건 넘겨야 돼요. 어떻게든 연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연기를 하셨고 제가 볼 땐 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벌금은 안 나와요.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좀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바로 또 한번 항소하셔갖고 변호사 선임을 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하셨어요. 일단 선임하셨으니까.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